자,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들어갈 거고, 자, 이제 나는 이제 함수, 방정식 이런 거 할 때부터 하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또 이제 같은 얘기를 할 거고, 이게 부등식, 방정식 함수가 사실상 같은 거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꼭 2차가 아니어도 해당되는 내용이야 이거는. 자, 일단 2차 함수 하나 그려볼 거야. 아래로 볼록인 거 하나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게 방정식이었다면 fx는 0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이 방정식이라는 게 함수랑 사실상 똑같은 건데, 그건 뭐냐면, 자, y는 왼쪽이랑 y는 오른쪽이 같다는 뜻인 거야. 자, 그래서 y는 왼쪽을 그렸어. 그 다음에 y는 오른쪽, y = 0이 x축이 되는 거지. 이걸 그렸어. 그게 같은. 근데 같다는 게 봐봐. 우리가 보통 y는 fx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럼 요 x는 x 값인 거야, 말 그대로. 그럼 이 fx라는 것은 y지. 그래서 fx는 y 값인 거야. 즉, 자, 얘랑 흰색, 아니, 요 fx 그래프랑 x축이랑 y 값이 같을 때가 언제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x축이랑 만나는 알파랑 베타가 근이 됐던 거야. 자, 그럼 이걸 부등식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부등식으로 만약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 fx가 0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0보다 작다는 것은 똑같아. fx랑 x축을 봤을 때 fx가 더 작은 y값이, 그러니까 밑에지, 밑에 있는 부분을 뜻하는 거여서 얘는 이 부분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답을 적을 때는 그때의 x좌표에 대한 답을 적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해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얘는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뜻하는 거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x좌표에 대한 얘기를 내가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x가 알파보다 작든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랑 또 똑같은 게 있어. 자, 물론 아래로 볼록일 때가 기준이야. 아래로 볼록일 때가 기준인데, 자, 0보다 작으면 사이값, 0보다 크면 큰 크자짜. 이 규칙이 또 똑같아. 그래서 그 규칙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말로만 할 건데, 일단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차 한계수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푸는 거야. 그래야 아래로 볼록인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작으면 사이값, 크면 큰 크자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자, 2차 부등식의 특수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특수해라는 건 1차 부등식에서도 얘기했지만 크다 작다가 아니고 약간 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 모든 실수, 뭐 해가 없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특수해인 건데, 자, 지금도 아래로 볼록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자,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모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이 놈에 대해서 이제 판별식을 잠깐 적어보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고 0일 때고 0보다 작을 때가 될 거야. 자, 요때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부등식이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 자, 이번에는 0보다 크다부터요. 자, fx가 0보다 크다가 나올 수가 있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을 수 있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가 있어. 자, 이때 뭐 이쪽은 다 했어. 자,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큰 작자로 나오는 거지. 등호가 있으면 자, 여기서도 자,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x축까지도 껴주는 게 되겠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작다고 나오면 이렇게 살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요.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즉 x축과 두 군데서 만나는, 즉 교점이 이렇게 알파랑 베타 두 군데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 한번 봐볼게. 접하는 상황.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자,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갈 거거든. 자, fx가 0보다 크대. 그럼 이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의 다 x축보다 위에 있지. 누구만 빼고? 알파.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그러면 x축도 껴주는 거야. 그러면 알파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실수다. 이게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대. 자, 0보다 작다는 건 x축보다 밑에를 얘기하는 건데 밑에 그래프가 하나도 없지. 얘는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래쪽이긴 한데 x축도 살짝 껴준대. 그러면 알파는 또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이때는 또 x는 알파다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인데 지가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해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런 놈도 이제 특수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 한번 봐볼게. 얘는 x축과 만나는 것 자체가 없거든. 그래서 크다고 하면 x축 껴주든 안 껴주든 전부 다 그냥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 될 거고. 0보다 작은 부분은 뭐 어떻게든 없지. x축을 끼든 안 끼든 없어.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느껴야 돼.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이네? 그럼 이렇게. 이거네? 그러면 이거를 막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하다 보면 외워는 지겠지. 근데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판별식이 0인 상황인 것 같아. 그럼 그려보고 크대? 알파 빼고 전부 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라는 거야. 그래서 뭐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수학은 느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차 부등식을 풀어내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자, 지금 보니까 자, 해가 나오는 스타일만 좀 다르지 사실상 방정식이랑 똑같다는 게 뭐냐면 알파 베타가 나오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사실상 방정식 푸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되면 땡큐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자, 방정식 풀 때는 인수분해 안 되면 뭘 구해보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바로 뭘 써먹어야 돼? 그렇지. 근데 부등식일 때는 바로 근해 공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때는 뭘 잠깐 구해보냐면 판별식을 잠깐 구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오면 특수해가 아니라 일반해가 나와야 되지. 사이값 아니면 크크작작이 나와야 돼. 근데 단지 알파, 베타를 찾는 게 힘들었을 뿐인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오면 이때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거야.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알파, 베타를 구해내. 그 다음에 사이값이든 크크작작이든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나오거나 0보다 작은 게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요때는 뭐냐? 특수해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 두 군데에서 특수해가 나오는 거지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특수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프를 그냥 조그맣게 그려보는 거야. 0보다 작으면 이렇게, 0이면 이렇게 그려놓고 위인지 아래인지 보고 이제 해를 찾아 나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상황은 인수분해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근데 그냥 특수해니까 내가 밑에다 써놓은 것 뿐이지 원래는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는데 완전 제곱식이다 싶으면 특수해인 거야 바로.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이 순서대로 인수분해를 해서 해결을 하고 안 되면 판별식을 살짝 구해본 다음에 어떤 모양인지 파악을 하는 거지. 그래서 0보다 크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찾아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을 때는 특수해니까 그래프 살짝 그려보고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를 더 하자면, 자, 방금도 내가 말로 언급을 했는데, 부등식의 경계,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말고, 부등식의 경계는 요놈이 방정식이었다면 근이랑 같은 거지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근과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뭐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방금도 얘기했던 뭐 근해 공식이나 아니면 근거 계수의 관계, 이런 근과 관련된 것들이 똑같이 쓰일 수가 있어. 이걸 쓰면서 뭐만 신경 쓰면 되냐? 부등호 방향 같은 것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파, 베타 관련된 게 나왔고, 그럼 알파, 베타 관련된 것만 찾는다면 뭐 근해 공식, 근거 계수 이런 게 다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부등식은 부등호로 나와야 되니까 방향이 이렇게 알파, 베타는 같지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것만 좀 신경 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최고차항 계수. 부호라고 하거든요. 자, 아까 거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웬만하면 아래로 블록으로 바꾸고 나서 해결을 하자 그랬지. 아래로 블록으로 바꿔야 이 규칙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고차항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인데 0보다 작다고 나왔어. 그럼 사이값이 아닌 게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부등호 방향을 신경을 쓰는데 동시에 당연히 최고차항의 부호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돼. 오케이? 고. 지금 혹시 몇 분이야? 50분. 그러면 일단 12번을 한번 풀어보잖아요.
정도부터 해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해줘. 자, 요거 한번 해결을 해보자. 자, 요거 왼쪽으로 전부 다 넘겨버려야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뭐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자,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자 0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큰 크 작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나와줘야겠지. 그 다음에 2번.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니까 꼴보기가 싫어. 그래서 넘겨버려야 돼. 이렇게 될 거고, 자,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된 거지. 이거 특수해요. 바로 그래프 그려봐야 돼. 여기가 8. 자, 그 다음에 x축보다 위. 네, 그러면 얘만 빠지는 거지. 그래서 답은 x가 8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게 이제 답이 될 거고. 그다음에 3번. 자, 이놈도 오른쪽으로 넘겨야 좋겠지. 얘를 플러스로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고. 요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지. 자, 인수분해 안 되면 뭘 먼저 구해보자? 그렇지. 자, 판별식 살짝 구해보면 요거야. 자, 그럼 0보다 작지. 또 특수해. 이렇게 될 거고.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거든? 그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해볼 건데. 자, 442번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오른쪽으로 넘겨보자. 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뭐 구해? 그렇지. 자, 4분의 D로 구해보게.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러니까 0보다 커버리지. 자, 얘는 특수해요? 아니요? 아니야. 자, 그러면 뭘 쓰자 그랬지? 근해 공식을 써서 알파 베타를 찾는 거야. 자, 근해 공식을 써보면 x는 a분의 짝수 공식이니까 3에다가 루트 12. 그래서 2루트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뭔 얘기냐면 알파가 3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베타가 3 플러스 2루트 3이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근데 0보다 작대. 그럼 사이 값이지. 그러면 이거는 3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3 플러스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근해 공식 사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고 여기까지.